지난해에는 대구의 주택시장이 우리가 그렇게 우려했던 것보다는 선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전망도 그렇게 맑음은 아니고 쌤이 좀 상태가 안 좋지? 나도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친구가 이 사업이 잘 돼갖고 이참에 집을 하나 살까 말까 묻는데 이거 사라 해야 되나 사지 마라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노? 자, 오늘은 또 어떤 분이 나오셨을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제가 굳이 돋보기를 안 쓰더라도 이분은 뭐 부동산 쪽이다라는 게 답이 딱 나오는데 금전적인 게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2024년 이 주택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궁금증을 다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 부동산 환경에 대해서 입주 상황이라든지 간략하게 한번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도에 다들 어떤 걱정을 많이 했느냐 하면은 대구의 입주 물량이 사상 최대로 많다. 입주가 많다는 얘기는 앞으로 시장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거래는 더 어려워지고 가격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35,000세대가 입주를 시작을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입주가 잘 진행이 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입주가 이제 많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전에 미리 좀 대응을 했는 부분이 있고 대구시에서도 23년 1월 달에 전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대구시에는 앞으로 신규 사업 승인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앞으로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두 번째는 1월 달에 정부에서도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특례 보금자리 대출을 출시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대구에서 작년에 신규 공급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어요. 입주도 많은데 신규 분양까지 많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쪽에서는 입주하고 한쪽에서는 신규 공급하게 되면은 난리가 나겠죠, 서로.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작년에 대구에서 신규 공급했는 게 한 개 단지 34세대 밖에 없었어요. 전년도에 비하니까 자그마치 97.7% 감소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구의 주택시장이 우리가 그렇게 우려했던 것보다는 선전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거래가 좀 잘 안 되고 물량이 쌓여요. 가격도 조금씩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년도 입주 물량은 도대체 얼마가 되느냐? 전년도에 35,000세대였는데 올해는 24,000세대로 좀 줄어듭니다. 그러면 적으냐 하니까 전년도에 비하니까 적지만 예년에 비하면은 이 물량도 만만치 않은 물량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전망도 그렇게 맑음은 아니고 흐렸다, 맑아지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시장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작은 애매한 답을 주셨는데 차차차 꼼꼼하게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사람들 사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게 수성구 빌리브 헤리티지 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121가구를 개별 매각한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참 우울합니다. 우리 대구 지역에 그것도 수성구에 아주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니까 건설사, 시공사도 공사 다 해주고 공사비 못 받고 여기 돈 빌려줬는 시행사는 회수가 안 되고 있고 이러니까 결국은 법적인 조치로 해서 이제 공매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공매로 1차, 2차가 진행되었는데 아마도 대부분은 유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초 이제 공매가 대비해서는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한 25% 정도 할인되는 금액입니다.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할인한다고 해서 조기에 전세대가 완판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에 미친 영향은 상당하겠죠. 난감합니다. 돈을 빌려줬는 또 회수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더 이하로 팔게 되면은 자기들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되는 거고 지금 기존에 분양받아 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속상하죠. 또 2호제에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했어요? 저 아파트가 좀 비싸게 분양했지만 이게 공매로 붙어서 몇 프로 할인돼서 거래됐다 하더라. 그러면 우리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우울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 얘기를 하면서 이때 하나 줍줍 해야 된다 하는데 만약에 이걸 지금 사는 게 좋다? 안 사는 게 좋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참에 20% 할인 한다면은 아주 상품도 좋고 중고까지 다 완료된 상품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거고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적합한 수요는 있을 겁니다. 작년
작년에 대구 주택 거래량이 급증을 했는데 아직 연초지만은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거래량이 많이 증가했죠. 얼마나 증가했느냐 하면은 22년도에 비하면은 약 2배 증가를 했어요. 와, 엄청 증가했죠. 저는 20년째 같은 집 사는데 대체 누가 그렇게 사는지를 모르겠네. 20년째 한 집에 살고 있으신 분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래량이 22년도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증가했던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앞에 말씀드렸던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었어요. 네.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정부 정책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우리가 금리가 계속 올라갔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고정금리를 해줄게. 근데 시중금리보다도 더 싸요. DSR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 총부채 상환 비율. 예. 소득이 적으면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을 안 해줘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DSR 배제, 또 주택 가격 그것까지 해주고 또 네. 소득에서는 제한이 없었어요. 네. 1주택자도 가능했고 또 일시적인 2주택자까지도 대출을 해줍니다. 이 특례 보금자리 대출은 정말로 많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시장에 급매 물건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답답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싸게 따라 팔아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하를 더 뚫고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프리미엄 네. 이런 것도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급매 물건이 빠지니까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구에도 수성구라든지 또 아니면 기타 지역에서 많이 빠졌던 지역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선순환이 되려고 하면 거래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대구에 이 후분양이 많다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선분양보다 가격이 높은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네. 왜 후분양을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왜 후분양을 했겠어요? 건설회사는 선분양을 해서 조기에 빨리 분양자를 확정시키고 돈도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과거 후분양을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근데 LH 같은 데는 후분양을 하지만 민간에서는 후분양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후분양을 했던 일부 단지가 있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런가 하니 과거 정부에서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라고 일정 수준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비싸게 못 받게 네. 제한을 뒀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분양 보증서 발급을 하는 건데 그 보증서 발급을 안 해줍니다. 우리가 비싼 땅값을 주고 샀고 자재를 고급화시키니까 지금 선분양해서는 이 가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후분양 해선 따라 이 가격을 올려받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건설회사에서는 금융을 좀 동원해서 공사비 비용 좀 밀리 당겨받자. 이제 이렇게 해서 후분양을 시작했는 거죠. 나중에 제가 받겠다고 후분양을 했는데 입주대가 되니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소비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나 지금 못 사지. 그래서 후분양 했던 단지들이 제대로 분양이 되질 않습니다. 후분양 단지의 리스크는 금융 비용이 여기 다 얹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적으로 주변에보다 조금 더 비싼 게 흠이라면 흠입니다. 네. 후분양으로 분양을 받고자 할 때 꼭 챙겨봐야 되는 유의사항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후분양도 잘만 활용하면은 빨리 이제 내 집에 들어갈 수 있고, 선분양을 할 적에는 이걸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작은 미니 모형을 보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후분양을 보게 되면 기본 골조가 다 올라가 있죠. 실물을 볼 수 있는 네. 거죠. 백일동? 여기구나. 백일동의 3호 라인? 여기네? 근데 3호 라인이 20층이야. 햇볕도 잘 들어. 좋아. 이런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게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후분양에서 또 짚어봐야 될 사항은 반드시 자금 스케줄을 짜봐야 된다는 거죠. 네. 선분양을 하게 되면은 입주 때까지 짧게는 3년, 길게는 그렇죠. 5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내니까. 계획을 할 수가 있는데 후분양을 하게 되면 6개월에서 1년이라면은 이 자금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자금 스케줄을 잘 맞춰서 해야겠죠. 부동산 가격 상승에서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참 머리 아프죠. 그래요. 24년도 또 예측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지금 사야 되나 막 기다려야 되나?